시민주권시대 포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근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행동하는 양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세상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 이내경 위원장님께서 늘 애용해 쓰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시민 권력, 시민의회의 핵심적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께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벌써 한 20년 전에 전환의 시대를 맞았어야 되는데 맞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의 윤석열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링 하시면 한글로 대전환이라고 쓰면 조회수가 270만 정도 됩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다시 했는데요. 그리고 한문으로 대전환이라고 쓰면 6,900만, 93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영어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면 11억 4천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대전환의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인지 가끔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 정신은 그 전환의 시대, 그리고 그 전환은 작은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개해주세요. 여러분, 21세기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일극의 세계에서 이제 다극의 세계로 가고 있고요. 이론의 세계에서 다원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일양의 세계에서 다양의 세계로 가고 있고, 특별히 관존 민비의 시대에서 이제 민존 관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아까 우리 김영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틀어서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들에 의해서, 바로 시민들의 손과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결기에 의해서, 주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는 바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 권력을 요청하게 되는 분명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4년 11월 19일 링컨이 캐티스버그에서, 아직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캐티스버그 전투라고 하는 위대한 영화도 있지만, 캐티스버그에서 북군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 남북전쟁을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말했던 위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기본 원리를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러면 민주주의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데모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통치라고 합니다. 크라시는 통치라는 얘기니까 인민의 통치인데, 지금 우리는 엘리트 클래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처럼, 소위 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과 그리고 부도한, 그리고 불이한 점을, 그리고 부정의한 점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겠다. 실제로 엘리트 클래스에는 노력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많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종부세, 그다음 재산세, 증여세 이런 거 다 안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근로소득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선 주권자가 대리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클래스는 언제나 늘 주권자인 시민을, 그리고 국민을 배반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민 권력일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두 권력이 야합을 하면 시민들은 그저 피를 빨리는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권력들이, 수많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으나 행정 권력이 늘 포박됐고 포획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 바로 시민 권력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를 얘기하냐? 기성의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행정 권력과 그리고 입법 권력은 이 문제를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민 권력인가? 시민민주주의의 비전이 뭐냐?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여기 탈중앙화는 중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지역이고, 부산도 지역이고, 인천도 지역이고, 여기 아산도 지역이죠. 모두가 다 중앙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합니다. 시민민주주의에선 진정한 자율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갖지 않는 존재는 늘 억압과 착취에 그리고 지배와 통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년 전 대통령 노무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혁파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24년 전 선각자 노무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진정으로 이뤄낼 때 비로소 시민권력, 시민의회 그리고 시민연대는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겐 하버마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활기찬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정치적 공론장을 먹고 산다. 정치적 공론장에서 수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 수기의 민주주의를 지나서 합치의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대동민주주의를 만들어 대동지성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와 권력 엘리트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제도화한다. 정치적 엘리트, 정치 엘리트, 선출직 공무원 혹은 정무적 공무원들은 늘 배반할 결심을 합니다. 그 불신을 제도화해야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에 대한 믿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과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인민을 배반하는 정치 권력은 언제나 반복된다. 권력자에 대한 불신을 구체화하는 것이 다층적인 권력 분립이다 라고 하는 이기호 교수의 그 말을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